2024년 경기도 파주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단지 한쪽에 김성호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나이 72, 몇 년 전 인천의 작은 기계 공장에서 퇴직한 뒤 더 이상 도시와의 연결을 유지하지 않은 채 조용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다. 이곳은 재개발 계획이 몇 차례 언급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난 지역이었고 남아있는 집들도 대부분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김성호의 집 역시 그중 하나였다. 외관은 단순했고 생활은 더 단순했다. 그는 외부와의 교류를 거의 끊은 채 오직 정해진 리듬 안에서 하루를 반복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집 주변을 정리하고 오래된 도구를 손보는 것이 전부였다. 과거에는 기계의 구조를 다루는 일이 그의 생계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단지 습관처럼 남아 있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연락을 주고받던 이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남아있는 것은 기억뿐이었고 그는 그 기억들을 굳이 꺼내보지 않는 쪽을 택했다.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복잡하지 않은 환경,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거리, 그리고 누구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위치.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편안함으로 작용했다. 그는 자신이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낼 수 있는 곳을 원했고 이곳은 그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집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다. 오래된 철제 구조로 된 그 창고는 이전 거주자가 남기고 간 것으로 내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김성호는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창고를 그저 하나의 경계처럼 받아들였고 그 뒤편으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창고 뒤쪽 오래된 울타리 근처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땅이 살짝 솟아있는 작고 둥근 형태의 흙더미였다. 김성호가 이 집으로 이사온 직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것은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 비가 많이 내린 뒤 토양이 밀려 올라온 흔적처럼 보였고 오래된 나무 뿌리가 썩으면서 생긴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흙더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집 주변에는 비슷한 형태의 작은 변화들이 여러 곳에 있었고 그것 역시 그중 하나로 받아들였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아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였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재의 일상에 있었고 땅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것에는 애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삶은 더 단순해졌다. 계절이 바뀌는 것 외에는 변하는 것이 없었고 주변 환경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일은 없었다. 이 지역은 점점 더 고립된 공간처럼 변해갔다. 그런 가운데 그 흙더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김성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는 굳이 확인하지 않았고 이유를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멀리 두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젊은 시절의 기억, 군 복무 시절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다시 꺼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현재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 흙더미 역시 그런 맥락에서 존재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그것이 그의 태도였다. 주변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고 김성호 역시 먼저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곳은 그저 그의 집 뒤편에 있는 하나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변화였지만 반복되면서 점점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그 패턴은 언젠가 무시할 수 없는 형태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성호는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인식하려 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고 그 바람은 어떤 새로운 변수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2024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온은 점점 낮아졌고 주변 환경은 더욱 고요해졌다. 이 지역은 원래도 조용했지만 겨울이 되면 그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김성호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하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다. 외부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내부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집 뒤편, 창고 너머의 작은 흙더미는 그 균형과는 다른 방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성호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 없이 이어졌지만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차이는 분명히 쌓이고 있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드러나는 종류의 변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반복을 통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는 방식에 가까웠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창고 뒤편에 흙더미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각의 차이였다. 비가 내린 다음 날 땅이 머금는 수분의 상태가 다른 곳과 다르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같은 마당 안에서도 흙의 상태는 대체로 일정해야 했지만 그 부분만은 예외였다. 다른 곳은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위쪽은 빠르게 마르는 경향을 보였다. 김성호는 그 현상을 한 번 보고 지나쳤다. 그 다음에는 2번, 3번 반복되었다. 그때도 그는 굳이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토질이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슷한 패턴이 다른 계절에서도 이어졌다. 여름에는 잡초가 빠르게 자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 흙더미 위에서는 성장이 유독 더디었다. 뿌리를 내리는 힘이 약한 것처럼 보였고 색도 옅었다. 김성호는 한 번쯤 손을 대어 정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은 애초에 그의 생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처럼 취급되었다. 겨울이 되면서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다른 곳에는 서리가 고르게 맺히는데 그 위쪽은 유독 얇거나 아예 남지 않는 날도 있었다. 기온이 동일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차이는 설명이 쉽지 않았다. 김성호는 그것을 몇 번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종류의 이상현상을 보아왔지만 그것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더미는 점점 더 구분되는 존재가 되어갔다. 처음에는 주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태가 또렷해졌다. 높이가 아주 조금씩 증가했고 윤곽도 흐릿하지 않게 유지되었다.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반대였다. 오히려 점점 더 정돈된 형태로 남아있었다. 김성호는 그 변화를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기억 속에는 분명히 남아있었다. 어느 시점부터 그는 그 위치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창고 근처로 시선이 향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함께 떠올랐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인식은 무시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가능한 이유를 떠올렸다. 오래된 구조물이 땅속에 남아있을 가능성, 이전 거주자가 무엇인가를 묻었을 가능성, 혹은 단순히 토양이 압축된 상태일 가능성. 모두 충분히 현실적인 설명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확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김성호의 사고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었다. 불필요한 추측은 하지 않는다. 확인이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매우 엄격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불편함, 설명되지 않는 의문, 반복되는 인식. 그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누적되고 있었다. 김성호는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정보로 저장해 두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여전히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관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판단을 보류한 상태였다. 이 상태는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이미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주변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이웃과의 교류는 여전히 거의 없었고 지역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았다. 간혹 지나가는 차량이나 낯선 사람의 존재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곳에서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호에게 있어 가장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대상은 여전히 그 흙더미였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인식은 결국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점점 단순한 자연 현상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부터 그는 그것을 하나의 변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다. 그 경계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 위에 놓인 상태였다. 그는 여전히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집 주변을 정리하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반복. 그러나 그 반복 속에 하나의 요소가 추가되었다. 창고 뒤편을 떠올리는 빈도였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생각의 형태로 나타났다. 김성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다. 단지 그대로 두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변화는 여전히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아직 그 시점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2024년 가을, 지역 주민센터에서 다시 한번 재개발 관련 안내문이 배포되었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김성호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무관심의 균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축적되어 온 정보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창고 뒤편의 흙더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다. 김성호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한 가지 차이를 인식했다. 머릿속에서 그 흙더미의 위치와 형태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이미지는 흐릿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치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높이, 폭, 윤곽. 그는 그것이 어느 시점부터 변했는지를 떠올리려 했지만 정확한 기준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였다. 오랜 시간 축적된 관찰은 어느 순간 명확한 인식으로 전환된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였다. 이 며칠 후 그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단순했다. 높이는 이전보다 분명히 증가해 있었다.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였다. 대략적인 기준으로 무릎 높이에 가까워져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변화는 자연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 결론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단계로 이동했다. 검토의 단계였다. 그는 가능한 모든 설명을 다시 정리했다. 토양의 압축, 지하 구조물의 존재, 과거의 인위적 개입. 각각의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오래전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군 복무 시절,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근무하던 시기였다. 당시 그는 특정 구역의 지형 변화에 대한 보고를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흙의 변화였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다른 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했다. 김성호는 그 기억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그 흙더미를 하나의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확인되지 않은 구조의 정의는 그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름이 붙는 순간 대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전환된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문제는 미루지 않는다. 다만 해결의 시점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그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설정했다. 토양 상태가 안정될 것, 외부 환경이 방해되지 않을 것,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충분히 유지될 것, 그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 사이에도 인식은 계속 유지되었다. 하루의 흐름 속에서 창고 뒤편의 위치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기준점이 되었다. 그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더 이상 판단을 유보할 이유가 없었다.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다. 남은 것은 확인뿐이었다. 그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기는 정해졌다. 날씨가 안정되는 시점, 땅이 지나치게 젖지 않은 상태, 그리고 외부 활동이 최소화되는 기간. 그 조건들이 맞춰질 때 그는 움직일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다.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요소는 개입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하나의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작과 종료가 명확한 작업.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생각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하나의 변화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향성이다. 그 흙더미는 더 이상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결정은 되돌려지지 않았다. 2024년의 늦가을, 김성호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변화를 확정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였다. 일상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목적이 추가되었다. 그 목적은 단순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2024년 12월 초,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토양이 과도하게 젖지 않은 시점이 이어지자 김성호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판단을 실행 단계로 옮겼다. 특별한 준비 과정은 없었다. 이미 수차례 머릿속에서 절차를 정리해 두었고 필요한 도구도 모두 갖춰져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 작업은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된 결정의 결과였다. 그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불필요하게 넓게 파지 않는다. 중심부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구조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접근 방식을 변경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과거 기계 설비를 다루던 시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대상이 무엇이든 절차는 변하지 않는다. 처음 단계는 표층 제거였다. 상부의 흙은 예상대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반복된 압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자연적인 토양보다 밀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했다. 그는 이 점을 즉시 인지했고 그 아래에 다른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했다. 작업은 빠르지 않았다. 속도를 높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깊이가 조금씩 내려갈수록 흙의 상태는 더욱 일정해졌고 그 균일함은 자연적인 토양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깊이에 따라 성질이 달라져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정한 밀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 변화는 특정 깊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금속과 흙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고유한 반응이 있었다. 그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직접적인 충격이나 큰 소리가 아니라 감각적인 차이였다. 도구를 통해 전달되는 저항의 형태가 달라졌고 그 차이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범주에 속했다. 그는 즉시 작업 방식을 조정했다.
더 이상 동일한 깊이로 진행하지 않았다. 주변부를 먼저 확보하고 중심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내부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이었다. 일정 범위의 흙이 제거된 후 대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형태는 명확했다. 평면적인 금속 구조,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모서리, 그리고 자연적인 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직선의 조합. 그것은 단순한 잔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작된 물체였다. 김성호는 그 순간에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예상 범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크기와 위치를 빠르게 분석했다. 지면과의 밀착 상태, 주변 토양의 압력, 그리고 내부 공간의 존재 가능성. 모든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다. 그는 대상의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했고 구조물이 받는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전체 형태가 점차 드러났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각형 구조물. 크기는 예상보다 컸다. 최소한 성인 남성이 혼자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표면은 산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장기간 매설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성호는 그 구조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했다. 밀폐된 금속 용기의 그 정의는 즉시 다음 단계로 이어졌다. 개방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외부 상태를 확인했다. 접합 부위의 형태, 고정 방식, 그리고 개방 가능성. 금속의 상태는 시간이 많이 지난 흔적을 보였지만 구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보관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임을 의미했다. 그는 도구를 교체했다. 단순한 제거 작업에서 개방을 위한 작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 강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근한다. 접합 부위는 예상대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부식으로 인해 일부는 약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결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일정한 힘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급격한 변화는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었다.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었다. 구조가 점차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내부 압력과 외부 결합 사이의 균형이 조금씩 변화했다.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변형이 발생했다. 그것은 전체 구조를 흔들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지만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한 신호였다. 그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작업을 집중시켰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했고 점차 결합이 느슨해졌다. 마침내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던 경계가 일부 해제되었다.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내부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김성호는 그 상태에서 작업을 멈췄다. 그는 이미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상태였다. 무리하게 개방을 완료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 단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다. 그는 그 구조물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했다. 위치, 크기, 상태. 모든 요소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하나의 결과로 정의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다. 과거에 의도적으로 매설된 물체,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상태, 그 사실만으로도 다음 단계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김성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범위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었다. 그는 결정을 보류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성호는 금속 구조물의 상부가 일부 해제된 상태에서 즉각적인 개방을 완료하지 않았다. 이미 확인된 정보만으로도 이 대상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다. 내부에 무엇이 있든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며칠 동안 그는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구조물의 상태를 다시 검토하고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정리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다. 오히려 필요한 판단을 위한 준비였다. 그는 이전과 동일한 원칙을 유지했다.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는다.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
그는 개방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결합 부위는 이미 상당 부분 약해진 상태였고 남아있는 고정 요소들도 일정한 압력을 통해 해제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반복적인 힘을 가해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고 구조가 스스로 풀리도록 유도했다. 결과는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금속 구조물의 상부는 완전히 분리되었고 내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정리된 형태로 보관된 물품들이 있었다. 김성호는 그 구성부터 확인했다. 무작위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히 묻혀있던 물건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보관된 것임을 의미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의류였다. 군복이었다. 현행 군복이 아니라 과거에 사용되던 형태였다. 색상과 재질, 그리고 부착된 표식의 방식이 현재와는 명확히 달랐다. 김성호는 그 차이를 인식했다. 그는 군 복무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있었고 이 군복이 최소 수십 년 이전의 것이라는 점을 판단할 수 있었다. 군복은 접힌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외부 손상은 있었지만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보존을 의도한 방식이었다. 그 아래에는 탄약이 있었다. 규격화된 포장 형태, 일정한 수량 단위로 묶인 구성. 이는 개인이 임의로 모은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된 물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탄약의 상태 역시 시간의 영향을 받았지만 보관 방식 덕분에 구조는 유지되고 있었다. 김성호는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이 구조물의 성격을 재정의했다. 이것은 단순한 저작물이 아니다. 군과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의도적인 은닉. 그는 다음 물품을 확인했다. 금속 재질이 소형 권총이었다. 외형은 오래되었지만 기본 구조는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개인 소유의 가능성이 높은 형태였고 군 지급 장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다. 사용 이력이 있는 도구로 인식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 구조물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강화했다. 군복, 탄약, 개인 화기 이 조합은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는 물품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다. 전체 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했다. 소형 금속 상자가 하나 더 존재했다. 그 안에는 개인 물품이 들어있었다. 접힌 형태의 종이, 작은 도구, 그리고 식별을 위한 물건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 태그였다. 군번줄 형태의 식별표. 김성호는 그것을 확인했다. 이름이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박태준. 그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인식했다.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 이름이 아니라 이 구조물 전체와 연결된 중심 요소라는 점은 분명했다. 군복과 식별표가 일치하고 있었다. 이는 이 물품들이 하나의 개인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있었다. 직물 재질이 가방. 내부에는 종이 형태의 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김성호는 그것을 확인했다. 화폐였다. 현재 유통되지 않는 국권 지폐,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묶음 단위로 정리된 상태였다. 이는 임의로 모은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축적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 구조물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했다. 군 관련 물품, 개인 화기, 다량의 현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항목을 확인했다. 종이 묶음 편지였다. 일정한 수량으로 묶여 있었고 외부에서 보아도 오래된 기록임을 알 수 있었다. 종이의 상태와 필기 방식은 현재와는 다른 시대의 것이었다. 그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전체 구성을 다시 정리했다. 모든 물품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군 복무와 관련된 개인, 그가 보유한 무기와 자금, 그리고 기록. 이것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다.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흔적. 김성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 구조물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물품을 그대로 유지했다. 위치를 변경하지 않았고 구조를 해체하지도 않았다. 단지 하나의 상태로 보존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김성호는 금속 상자 안에 있던 물품들을 원래의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했다. 단순한 발견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구조물의 구성과 물품의 성격은 이미 개인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고, 이와 연결된 과거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는 우선 정보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외부 기관에 바로 전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상황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며칠 후, 그는 고양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찾았다. 디지털 검색이 가능한 환경이었지만 오래된 기록의 경우 여전히 보관 자료와 지역 신문 아카이브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는 특정 키워드를 설정했다. 이름, 시기, 지역, 박태준. 이름은 단순했지만 조합을 통해 범위를 좁혀나갔다. 군 관련 기록, 1980년대 후반, 파주 인근 지역. 초기 검색에서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하나의 기록이 확인되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짧은 기사였다. 1989년 해외 파병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군인 박태준. 그 기사는 길지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복무 이력, 부상 기록, 그리고 귀국 이후의 계획. 그 내용은 단순한 귀환 소식에 가까웠지만 이름과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였다. 김성호는 그 기록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 연도별로 자료를 추적했다. 1990년대 초반, 그 시점에서 두 번째 기록이 확인되었다. 1991년. 동일한 이름, 이번에는 실종 관련 기사였다. 이 짧은 공지 형태의 기사였고 내용은 단순했다. 특정 인물이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별다른 단서가 없다는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후속 기사나 추가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기록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전쟁 이후 귀환, 그리고 몇 년 후의 실종. 위 두 가지 정보만으로도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김성호는 추가적인 연결을 찾았다. 부동산 기록. 이 부분은 도서관 내부 자료가 아닌 별도의 열람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과거 등기부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일정 시간 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명확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는 과거 박태준의 소유였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1992년에 이전되었다. 이 시점은 실종 이후와 일치했다. 이 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실종된 인물의 소유였던 토지, 그 토지에 매설된 구조물, 그리고 그 안에 보관된 물품기 세 가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김성호는 그 흐름을 정리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명확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금속 상자 안에 있던 편지. 그는 그동안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전체 맥락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편지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성 시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어 있었고 필체는 동일했다. 초기의 내용은 개인적인 기록에 가까웠다. 귀환 이후의 생활, 일상적인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그 내용은 특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한 수준에 가까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은 변하기 시작했다. 표현 방식이 달라졌고 기록의 방향도 달라졌다. 외부의 개입을 의식하는 문장이 등장했다.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을 암시하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운 편지에서는 명확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물품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 위치를 유지할 것, 누군가 접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이 문장들은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었다. 의도를 가지고 남긴 지침이었다. 김성호는 그 내용을 분석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다. 그리고 그 대상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미래의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그 결론을 받아들였다. 이 상자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 이중적인 목적은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박태준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종으로 이어졌다. 김성호는 편지를 다시 정리했다. 모든 내용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군 복무 이후의 삶 외부와의 충돌, 그리고 갑작스러운 단절. 그는 마지막으로 전체 구조를 다시 검토했다. 물품, 기록, 위치. 모든 요소가 일치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단순한 발견이 아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일부, 그리고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흐름. 김성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 도달해 있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김성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결정을 즉시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는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기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변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흔적이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의 차량이 근처 도로에 머무르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 이 지역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서 일정 시간 정차하는 차량의 존재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김성호는 그 사실을 인지했지만 즉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패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간격으로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었다. 시간대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위치와 방식은 유사했다. 차량이 일정 거리에서 멈추고 일정 시간 유지된 후 이동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이나 접근은 없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충분히 비정상적인 패턴이었다. 김성호는 그 상황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위치.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과거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방식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정보의 축적을 우선한다. 그와 동시에 다른 변화도 나타났다. 지역 내에서 낯선 인물에 대한 언급이 증가했다. 이웃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존재했다. 특정 시기에 외부인이 나타나 토지 관련 정보를 문의했다는 내용, 오래된 주택의 이전 소유자에 대해 질문했다는 내용 등이 반복되었다. 이 정보들은 개별적으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과 결합될 경우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김성호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추가적인 변화를 관찰했다. 집 주변에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토양의 상태가 이전과 다르게 변한 부분, 외부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미세한 변화. 그것들은 명확한 증거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그는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구조로 정리했다. 외부에 관심이 존재한다. 그 관심은 특정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현재 그의 관리 범위 안에 있다. 이 결론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행동 방식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물품을 구조물 내부에 유지한 상태였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접근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보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는 모든 물품을 개별적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단위로 묶어 이동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분실이나 누락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동일한 원칙을 유지했다.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동 경로를 단순화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물품은 주거 공간 내부로 이동되었다. 그는 별도의 보관 공간을 설정했고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선택했다. 물리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정보의 차단도 함께 고려했다. 이 단계에서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발견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것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다시 나타났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정차 시간이 길어졌다. 이는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의도적인 관찰일 가능성을 높였다. 김성호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했다. 직접적인 대면은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상황을 외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고려했다. 이 결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이 물품의 성격상 단순한 신고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군 관련 물품, 무기, 그리고 과거 사건과 연결된 기록. 이 모든 요소는 법적 절차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 이상의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이미 이 물품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접근 시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 지연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최종 결정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낯선 인물이 직접 접근했다.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과거 소유권과 관련된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질문의 내용은 단순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특정 시기, 특정 인물, 그리고 해당 토지와의 연결. 김성호는 그 질문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현재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보는 위험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인물은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완전히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은 하나의 확증으로 작용했다. 외부의 관심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정확하다. 김성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연락할 대상을 선택했다.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인물. 현재는 공식적인 직무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선택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모든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다. 발견 경위, 물품 구성, 외부의 움직임, 모든 내용을 구조화된 형태로 정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그리고 그 실행은 이 상황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었다. 김성호는 결정을 내린 이후 더 이상 지연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인물, 현재는 퇴직한 상태지만 여전히 지역 내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전직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고 단지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전했다. 상대방은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고 방문 일정을 바로 확정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된 시간에 맞춰 그 인물이 도착했다. 김성호는 준비해둔 자료와 물품을 순서대로 제시했다. 발견 과정, 구조물의 상태, 내부 구성, 그리고 최근 발생한 외부 움직임까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했다. 설명은 간결했고 불필요한 해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대방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물품의 구성과 상태를 본 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발견이 아니라는 점을 즉시 이해했다. 군 관련 물품, 무기, 그리고 기록. 이 세 가지 요소는 법적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었다. 이 결론은 빠르게 도출되었다. 이 문제는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김성호 역시 그 판단에 동의했다. 이미 그가 내린 결론과 일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선택이었다. 이후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물품은 임시 보관 상태에서 공식 인계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관련 기관에 전달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동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노출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김성호는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지만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물품이 모두 정리된 후 공간은 다시 비워졌다. 창고 뒤편의 흙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고 구조물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외형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다. 그러나 김성호에게 있어 그 공간은 이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반복되던 차량의 정차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일정한 거리에서 머물던 움직임도 사라졌다. 지역 내에서 들리던 외부인의 문의 역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모든 패턴이 동시에 중단되었다. 그 변화는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김성호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외부의 관심은 특정 대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대상이 제거된 순간 흐름 역시 종료되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그의 일상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의 흐름, 반복되는 작업, 그리고 외부와의 최소한의 접촉.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생활이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그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공간을 바라보지 않았다. 창고 뒤편의 위치는 더 이상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의 삶이 묻혀 있었고 그 삶의 흔적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다. 김성호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어느 날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준비했다. 그 안에는 꽃씨가 들어 있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공간을 그대로 비워두는 것보다 다른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그는 그 위치에 씨앗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김성호는 그 이후로도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 외부와의 연결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특별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받아들였다. 한 사람의 삶은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고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땅속에 묻힌 채 잊혀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다.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바라보는 순간 그 삶은 다시 현재와 연결된다. 김성호는 그 연결의 한 지점에 서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끝까지 수행했다. 이후의 일은 더 이상 그의 몫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숨겨진 것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김성호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현재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사람의 삶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다시 조용한 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침묵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진실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삶에 어떤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서 작은 울림이나 생각할 거리를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마음에 남는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